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드릴게요. 전력은 직류회로의 전력하고 다르게 교류회로의 전력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효 전력이 있고 무효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실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전력의 값이 다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순식값을 구해보면 플러스 값으로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전력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값을 구해보면 이게 전력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순식값을 구해보면. 그리고 그 실효값을 구해보면 그 실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전력을 유효 전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L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L. L 회로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라고 한다면 전압은 이거보다 90도 빨라요. 전압은. 그러니까 전압 V는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 요거보다 90도 빨라요. 결국 이 이야기는 루트 2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보다 90도 빠른 것은 코사인의 오메가 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t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순시 전력을 구해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구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요 식이죠.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를 곱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서 그런 거죠.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사인 제2 오메가 t가 돼요. 사인 2 오메가 t. 사인 2 오메가 t가 돼요. 이게 삼각함수 공식에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은 사인의 커브로 나오죠. 사인의 커브로. 이 전력은 이와 같은 사인의 커브로 나와요. 주파수가 2배가 돼요. 2오메가 t가 되는 것은 그대로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고도 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그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곱해보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봐도 이렇고 그래프로 봐도 이래요. 결국 이 이야기는 여기가 한 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축에 대해서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가 되죠? 전력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소비가 안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 구해보면 제로가 된다. 당연히 주파수는 어떻게 되죠?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소비하진 않아요. 에너지를 소비하진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이거예요.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전원과 인덕터 사이에 에너지를 교환을 하는 것뿐이고 실제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무효 전력이다.
무효 전력. 실제 소비하는 거. 그게 이제 전력이 한 주기 동안 계산을 해보면 전력의 값이 존재할 때 그걸 우리는 소비하는 전력,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제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에너지는 얼마만큼 저장이 되느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전원으로 반환하거든요. 그 저장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2분의 1 LI 제곱 또 2분의 1 CV 제곱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L이 저장하는 에너지 또 2분의 1 CV 제곱하면 이제 C가 저장하는 에너지 해서 자기학에서 배워야 될 식이에요. 그 식을 미리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덕터가 저장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식이 얘는 자기학에서 배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L과 C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자기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이게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게 기본식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i를 집어넣는 거예요. 루트 2의 i에 루트 2의 i에 이렇게 사인의 오메가 t를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곱하니까 2분의 1하고 없어지고 i 제곱 남고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이거는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 오메가 t예요. 이게 공식이야.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삼각함수 공식이에요. 근데 이런 공식이 대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이나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인데 뭐 그 공식을 몰라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회로 이론에서 아주 유식하게 공부를 한다면 유식하게 수준 있게 공부한다면 기껏 써먹는 식이 이 정도예요. 제곱 오메가 t를 2배 각으로 나타냈죠. 그 주파수가 2배가 되는 식으로 나타내는 그 삼각함수 공식인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써먹을 것도 없어요. 자기하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수학하는 사람도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얘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 뿐이지 뭐 이거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회로 이론에서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공식으로 물어봐요. 물론 자기에게도 그렇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뭐다? 무효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무효전력이다. 왜 무효전력이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값은 이만큼을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순식값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평균값을 구하면 당연히 적분하겠죠. 그럼 평균값은 요거예요. 요거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결국 그 얘기예요. 이거를 적분하는 거죠. 2분의 1 LI 제곱이 나온다. 그 정도.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정도뿐이에요.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L은 에너지를 실제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효전력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한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은 우리는 이제 단위를 와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하면 걔는 단위가 와트예요. 근데 이런 무효전력은 단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효전력은 단위가 바입니다. 바. 이해하셨죠? 그럼 피상전력은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그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같이 합친 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직류회로 전력하고 똑같아요. V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얘는 볼트 암페어라고 불러요. 볼트 암페어. 그걸 피상전력이라고 그래요. 무효전력은 뭐라고요?
자,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와트예요, 와트. 유효 전력이죠.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L뿐만 아니라 C도 동일하죠. C도 같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C는 전압을 이만큼 가하면 전류가 앞서요.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아까는 이제 전류 기준이었죠. 지금은 이게 전압 기준이에요.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코사인이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순시 전력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똑같아요. 똑같아요. 코일에 흐르는 전력,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전력, 그러니까 소비하는 전력은 아니지만 코일의 전력, 그 값이나 콘덴서의 회로에서의 전력, 이 값은 어떻다? 똑같구나.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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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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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서든지 뒤서든지 뭐가 관계가 없어도 얘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결국은 얘도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면 제로가 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이에요. 얘도 전류의 주파수가 2배가 되죠. 그리고 평균 전력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무효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효 전력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원의 전류가 이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전원과 커패시턴스 사이에 주기적으로 에너지 교환만 하는 거예요. 전력을 소비하진 않아요. 무효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콘덴서의 에너지,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그거는 이거예요. 여기 V에다가 루트 2에 V에 사인에 오메가 T를 대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제곱이 되잖아요. V에 제곱을 하니까 요거는 없어지게 될 거고 V는 제곱이 남을 거고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겠죠. 이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 오메가 T 이런 식이 되니까요. 요거는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더라. 요 공식은 역시 뭐다? 자기학에 대한 공식이에요. 우리 회로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라고 하면 무효 전력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 이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효 전력이구나. 그러니까 왜 유효 전력이라고 부르고 왜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냐, 왜 무효 전력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코일과 콘덴서는 우리가 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뿐이고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은 그렇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라는 뜻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C하고 L은 무효 전력이다, 이게 무효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왜 무효분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C는 무효야, L은 무효야, 외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를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자, 개념이 좀 잡히죠? 그러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거는 RL이 직렬이죠.
이때에 우린 전력을 구하라 그래요. 전력을 구하라. 그런데 전력도 말이죠. 순시 전력이 있고요. 평균 전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의 순시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전력은 우리가 실효값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전류가 흘렀다면 이 전류의 실효값은 I가 되겠죠. 실효값은. 그래서 이 전류가 요리 흘러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전력을 만들죠. 여기서 전력 만들고 여기서도 뭘 만들어요? 전력을 만들죠. 이 만든 전력은 무슨 전력이 돼요? 유효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만드는 전력을 얘를 무효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는 벡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벡터예요, 벡터. R과 L이 벡터에 의한 차이가 있듯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도 그 RL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피던스 강만큼의 벡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벡터 합을 하면 여기 전체 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R과 L의 전체 전력이 만들어질 때 얘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 전체도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껍데기 전력이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전력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력을 구할 때 우린 전력의 공식이 VI고 I 자승 R이고 R분의 V제곱이잖아요. 지금처럼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일정하죠.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뭐예요? I 자승 R로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I 자승 R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구하면 이 부분이죠. I 자승 R이에요. 여기는 5ohm인데 이 5ohm은 무조건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이게 5ohm에다 I 제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5ohm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면 뭐가 돼요? 리액턴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로를 해석할 때는 L이라는 값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진 않아요. 즉 헨리라고 하는 값하고 파라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진 않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전부 다 ohm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전부 뭐로 바꾼다고요? ohm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리액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ohm에다 i제곱 곱한 거나 ohm에다 i제곱 곱한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i는 얼마일까요? 이 i는 결국 요 두 개에 대한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전압이 들어가면 전압의 실효값이 있겠죠. 이거 되나요? 자, 이거 되나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얘는 결국은 뭐야? 수학적으로 본다면 절대값의 크기죠. 절대값의 크기잖아요. 이게 i라는 건 뭐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I 자승 R인데 이 I 값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 제곱이니까 I는 어떻게 돼요? R 제곱에 X 제곱에 V죠. I 제곱에 R이잖아요. 그럼 요걸 제곱을 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V 제곱이 되고 이거는 루트가 없어지겠죠? R 제곱 X 제곱만 남고 거기에 R이 곱해진 거죠. 이게 유효 전력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다 X만 넣으면 똑같죠. 그게 이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얘를 유효 전력이라고 그러고 얘를 무효 전력이라고 그래요.
i자승 r이고 i자승 x예요. 단위는 와트고 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얘는 피상전력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Z값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i제곱 Z 하면 전체 전력이 되는데, 그러면 i제곱을 요걸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하고 똑같은 타입이에요. 단지 얘는 다시 적으면 이거가 돼야 돼요. r자승에 x자승에 v제곱의 z니까 얘가 돼야 된다는 것 뿐이죠. 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볼트 암페어다. 이걸 우리는 뭐야? 피상전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스타일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은 식이죠. i자승 r, i자승 x, i자승 z 이거 다 알죠. 그런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회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임피던스는 결국은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뭐예요? R. 여기는 J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니까 J의 X죠. 플러스 J의 X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임피던스가 된다는 거죠. 얘가 임피던스예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X라는 거죠. 결국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i제곱 해준 거, 여기에 i제곱 해준 거, 여기에 i제곱 해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i제곱을 해주기 이전에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불렀어요.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그런데 i제곱을 해버리니까 임피던스 삼각형이 뭐로 바뀌었느냐? 전력의 삼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전력의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전력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피던스 삼각형에서는 이 각도가 우리는 무슨 각이에요? 임피던스 각이라고 부르죠. 전력 삼각형에서도 임피던스 각하고 똑같은 각도가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호로 P라고 적어요. 여기에 있는 전력은 이것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기호를 PR이라고 적어요. 이해하셨죠? 기호를 뭐로 적는다? PR이라고 적는다. 그렇죠. 자, 이거는 단위가 뭐예요? 바예요. 이건 단위가 뭐예요? 와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력은 껍데기 전력이죠. 그냥 PA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볼트 암페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전력의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웠어요. 삼각함수를 배울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러한 삼각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직각삼각형이었죠.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뭔지 모르는데 A분의 코사인이니까 뭔지 모르는 것이 코사인 세타다. 그럼 그 뭔지 모르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A를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A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요?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거는 뭐가 돼요? A 사인 세타죠. 그래서 사인 세타 성분과 코사인 세타 성분을 구분할 때 요 세타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봐요? 사인 세타로 본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삼각함수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PA라고 하면 여기 세타면 마주보고 있는 이변이 P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PA 사인 세타.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P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해되죠? 근데 PA는 우리가 이제 그 겉보기 전력이라고 그래서 실제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걸 얘기하거든요. 볼트 암페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요 P는 PA의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러니까 PA 대신에 뭐예요? 볼트 암페어 는 거예요. 요 PR은 어떻게 된다고요? PR은 PA의 사인 세타라고요. 그러니까 PA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A는 뭐 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고 VI 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력의 삼각형이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얘가 전력의 삼각형인데 얘가 PA죠. 그러니까 이 밑변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 성분이라고 그랬죠. PA 코사인 세타. 요거는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은 뭐라 그랬어요?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PA 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를 P라 그러고 와트. PR이라 그러고 파. 요거는 뭐예요? PA. 전력의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전력의 삼각형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것은 이 P하고 이 PR의 벡타적인 합이에요. 벡타적인 합. 그러니까 그 크기를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 이해되겠죠? 그대로 성립을 해요. 어때요? 전력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면 전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어떤 회로네요. 어떤 회로에 전압과 전류 시료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역률이 이거래요.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유효 전력이거든요. 따라서 P는 됐죠. 가장 기본적인 식에다 넣는 거예요. 얼마예요? 곱하기 얼마예요? 0.82 코사인 세타죠. 계산하니까 400인 거죠. 만약에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무효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와트인데 바를 구해보래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공식도 알아요. PR은 VI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0에다 10에다 사인을 곱해야 되는데 사인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죠. 간단해요.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면 사인 세타가 되어지는 공식은 우리 공학기초 시간에 배웠는 건데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가 되죠.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돼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계신 게 좋고요. 실기에도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삼각함수에서 요 공식은 실기에도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역률 주어지고 무효율 구하라 그러면 그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8의 제곱, 역률의 제곱. 요 공식에다 넣은 거죠. 여기다가 넣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6이니까 얘가 300이 나올 거예요. 300 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를 구하면 역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을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역코사인, 코사인 분의 1이 돼요. 그걸 역코사인이라 그래요. 역코사인을 해주면 그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얼마 나오느냐? 이건 그냥 코사인이죠. 역코사인 하려면 Shift 누르고 코사인 눌러야 돼요. Shift 누르고 코사인. 그리고 0.8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각도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얘를 사인을 취하면 돼요. 얘가 36.87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50에 10에 사인에 36.87 세타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300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방법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쉽죠? 기본 개념만 알면 이런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문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리액턴스 구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리액턴스 구해야 돼. 리액턴스 구해야 돼. 2파이 FL이에요. 2파이 FL이에요. 이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걸 구하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그냥 확 와야 돼요. 이거 구했는데 이거 왜 이래 되지?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2파이 주파수 60에 80mm죠. mm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35mm 나와요. 자, R40, X30이에요. 그랬을 때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래요. 100V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I자승 R인데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R자승에 X자승에 V자승에 R이 되어진 식을 아까 봤죠?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X가 30이니까 40의 제곱에 30의 제곱에 V는 얼마야? 100의 제곱에 40이에요. 이걸로 끝. 160W예요. 간단해요. X를 구한 거예요. X를 구한 거예요. I자승 R에다 대입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전력 P는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I자승 R은 알고 있겠죠? I를 구하면 돼요. 100에다가 40에다가 X 구하니까 제230이었죠. 이거에 자승의 R 얼마야? 40. 이걸로 구하면 160 나와요. 160이 나오는데 각도는 필요 없겠죠. 아닌지 긴지 실제 해보면 되잖아요. 자, 100이었죠. 40이었죠. 30에 제2 하면 되겠죠. 요까지는 누르는 걸 확인되겠죠. 요거에 어떻게 제곱해주면 돼요. 그게 곱하기 얼마? 40이죠. 160이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Shift 2번, 3번 누르면 되죠. 160이 나와요. 각도는 의미 없어요. 160이 나와요. 그러니까 16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00이 되고 얘는 16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자, 전력 구하래요. 어느 걸까요, 전력? I 자승을 해서 찾은 거죠. I 자승을 했기 때문에 루트가 들어갈 리는 없죠. 루트를 이미 제곱을 해서 베꼈으니까
그리고 저항이 들어가야지 유효 전력이 되겠죠. 저항이 들어가야지 유효 전력이 되겠죠. 간단하죠? 예. 이렇게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복소수를 이용한 교류회로 해석을 했는데 얘는 복소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복소수를 이용해보자 이거 페이저라고 하죠. 페이저. 페이저를 가지고 전력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갖다 우리는 복소 전력이라 불러요. 컴플렉스 파워. 복소 전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소수로 전력을 구하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얘를 증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증명이에요. 그냥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복소 전력을 증명하면은 증명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은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공부하실 때 그때 증명하시면 돼요. 지금은 결과만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가지고 전력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보통 전력은 I자승 R이잖아요. 또는 I자승 X잖아요. 또는 I자승 Z였죠. I제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I제곱이라는 이것은 I라는 벡터와 I라는 벡터의 공획한 값을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획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A의 각의 세타의 공획복소수. 뭐 켤레복소수 이렇게 하죠. 공획복소수다 이거예요. 이거는 A의 각의 마이너스 세타예요. A의 플러스 J의 B의 공획복소수는 A의 마이너스 J의 B예요. 즉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곱해보세요. A의 각 세타와 곱하기 A의 각 마이너스 세타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A가 되고 각은 더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A제곱이 되는 거예요. 공획복소수를 서로 곱하면 A제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도 곱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획복소수, 전류의 공획복소수를 곱하면 전류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ZI 제곱이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뭐야? I 벡터와 I 벡터의 공획에 Z 벡터를 곱해준 거하고 같다라고 해서 이 ZI가 V잖아요. 거기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공획복소수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또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전력 P는 R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PR은 어떻게 해요? X분의 V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X분의 V제곱. X분의 V제곱. 그 다음에 PA는 P상전력은 Z분의 V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여기서도 V제곱이잖아요. V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V벡터와 V벡터의 공획이죠. 공획한 벡터의 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더라.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게 뭐야? Z분의 V제곱이라면 얘는 V벡터와 V벡터의 공획에다가 Z분의 1을 곱해준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V를 Z로 나누면 I가 되겠죠. 그러니까 V벡터에다가 공획한 거에 I벡터를 곱해준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 있죠? 전압과 전류의 둘 중에 하나는 공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기준으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유도성 부하의 허수부가 플러스죠. 유도성 부하는 허수부가 플러스잖아요. 임피던스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야?
임피던스.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배웠죠? 예.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성 부하가 플러스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요. 유도성 부하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 그게 뭐냐? 유도성 부하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제 이 복소 전력에서 만약에 이러한 결과를 해서 구해보면 이거는 전압을 공획한 거죠. 전압을 공획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결론치가 전압의 공획 복소수가 된 거죠. 그렇게 전압을 공획했을 때 용량성이 플러스가 돼요. 용량성이 플러스가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용량성이 플러스가 돼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뭐야? 유도성이 플러스가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공획 요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소 전력은 이와 같이 두 전력의 차이가 있어요. 얘하고요. 얘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거를 구해보면 이 부호가 바뀌어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허수부호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를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잘 보세요. 결론은 뭐냐? 이 표거든요. 전압을 공획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게 용량성이고 전류를 공획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게 유도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얘가 좋다는 거죠. 실제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얘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잘 봐요. 얘는 전압이죠. 얘는 전류죠. 그러면 요거대로 전류 공획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류 공획 PA는 복소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에 30도는 그대로고요. 전류는 10에 뭐예요? 60도인데 공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작업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답을 못 구해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안 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공획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봐도 1000에 마이너스 30도죠? 1000에 마이너스 30도예요. 100에 60도 누를 수 있죠? 곱하기 10에 100에 30도였나요? 10에 마이너스 60도 누를 수 있죠? 계산기 눌러보세요. 1000에 마이너스 30도인데 866에 500이에요. 얘가 866에 뭐로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500이에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 거 아시죠? 마이너스 얼마야? 제2의 500이에요. 자, 이거는 전류가 앞서죠. 보세요. 얘는 지금 뭐가 앞서요? 전류가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성분이다? 용량성이에요. 용량성이니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압을 공획한단 말이에요. 이 전압 공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PA는 100에 마이너스 30도에 곱하기 10에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나 마나 1000에 30도가 될 것이고 866에 플러스 j2에 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바뀌어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용량성, 우리가 알고 있는 용량성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전류공학을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편해요. 무엇이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복소 전력을 구했는데 그럼 이거는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걸 왜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과치를 보면 요 앞에 거는 유효 전력이에요. 요 뒤에 거는 뭐예요? 무효 전력이에요. 금방 다 구해지죠? 요걸 보면 피상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죠. 그리고 허수부의 부호를 보면 용량성인지 유도성인지까지도 판단이 되어버리죠. 솔루션이 금방 돼요. 한 가지로 그냥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처럼 얘기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 위상차가 30도네. 그렇죠. 30도네. 그러니까 V100에다가 전류 10에다가 코사인의 30도. 그러니까 얘가 866. 다음에 V100에다 전류 10에다가 사인의 30도. 500. 따라서 피상 전력은 100에다가 10을 하니까 1000.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원샷에 끝낸다는 거죠. 어느 게 편하냐라고 하는 것은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복소 전력의 개념이 없다면 그리고 사지선다형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소 전력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풀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세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공액을 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전압을 공액하든 전류를 공액하든 크게 문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결과가 똑같고 유도성 용량성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도성 용량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표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도성과 용량성을 판단한다면. 개념이 좀 잡힙니까? 이게 복소 전력이다. 역률도 끝났어요. 역률. 역률은 86.6%예요.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겠지만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요 각도 나오잖아요. 이거 코사인 취하면 무조건 역률이에요. 코사인 30도예요. 그게 역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코사인 30도예요. 역률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복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이렇게라도 구했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어떡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좌표 변환해야 돼요. 좌표 변환. 즉 바로 위의 문제처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에 루트 3 이렇게 하고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10이죠. 10 허수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니까 좌표 변환 해가지고 바꿔보면 20에 30이다. 그러니까 얘를 20에 30으로 만들어줘야 위의 문제처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전류공액 하면 쉬워요. 전류. 이거를 단순하게 전류공액 해버리세요. P는 100에 요거 몇 도예요? 60도죠. 이건 뭐야? 몰라도 좋아요. 곱하기 10에 루트 3에 마이너스 J에 플러스 J니까 어떤 사람 왜 마이너스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반드시 뭐 해야 돼? 둘 중 한 개는 공액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요. 요걸 구하면 끝이에요. 왜 전류 공액했느냐? 유도성 용량성을 우리 기본 임피던스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100에 60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에 각도 계산기 누를 줄 알죠? 곱하기 10에 루트 3 마이너스 10의 허수. 왜 마이너스 했는지
아시죠? 공액을 해야 되니까. 는 끝. 1732 1000이에요. 플러스 A의 1000. 1732 플러스 A의 1000이에요. 아, 전류를 공액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유도성이구나. 이것까지도 알죠? 전류가 늦다는 얘기죠. 실제로 얘는 60도, 얘는 30도니까 전류가 늦게 가는 거죠.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늦는지 빠른지 계산 안 하면 모르죠. 그지만 늦다는 건 알 수 있죠.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느냐? 무효전력 구했어요. 무효전력이 얼마야? 오케이. 간단하죠? 뭘 기준으로 한다? 전류공액. 전류공액.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반대가 됐네요. 전압을 공액했죠.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뭐야? 반대가 된 거예요. 유도성이 아니라 뭐죠? 용량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도 물어봐요. 자, 우리 이제 복소전력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복소전력. 복소전력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전력의 개념 세 가지를 배웠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 있고 그것을 복소수로 계산하니까 한꺼번에 다 계산이 되더라. 굉장히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걸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